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0년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청와대가 외교 안보 라인을 새로 짰습니다.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인영 의원,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서운현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정치연구소 영예인영에서 인사청문회 미리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안을 놓고 갈등 중인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화 문제를 두고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보안검색요원을 향한 비난도 마구 쏟아졌어요. 보안검색요원이 국민청원을 올려서 많은 오해와 정확하지 않는 사실로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의 속사정 잠시 후 인터뷰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자문단 절차 중단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이 시각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널A 재승인 문제, 이 문제가 언론계에서 다시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채널A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들의 수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난 누군가님이 사부님 국정원으로 가셔서 어쩐대요? 그러게요. 우리 고정 출연자인 박지원 전 의원께서 국정원장이 되셔가지고 앞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할 것도 같은데요. 제가 대신 전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전하겠습니다. 고희정님이 박지원 의원님, 그래서 요즘 싱글벙글 하셨군요. 제발 국정원 개혁 좀 해주세요. 네, 저희의 바람, 그리고 국정원 개혁,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물꼬를 터달라고 많은 기원, 그리고 요구, 그다음에 우리 민원 계속 밀어넣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 꼭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추경안 심사도 불참, 본회의도 불참. 통합당은 부실 추경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다음 주에는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국정원장에게 바라는 메시지도 같이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더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갈등, 꼬이는 일상, 답답하신가요? 저에게 오십시오. 주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 외교 안보 라인 대대적 개편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예정이고요. 네, 여기까지 예상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 자리가 국정원장이 비죠. 여기에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화요일 날 사부님은 어디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서 조금 넌지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러지 마 얘기했는데 그때도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하지? 그런데 아무튼 국정원장이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 또한 이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는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은 그대로인데 지금 이인영 그리고 박지원 전 현 의원께서 들어가서 지금 그 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중에서 이인영 내정자 그리고 박지원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될 예정이고요. 예. 외교안보 특보는 이르면 6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네, 임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인영 내정자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한 86그룹 출신의 4선 국회의원이고요. 이 민주당에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네, 청와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훈 국정원장은 이 국정원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분류가 되고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안보 분야의 공약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DJ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북한 담당 국정원 북한 담당 책임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북 관련돼서는 가장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에 발탁된 박지원 내정자는 이 북한 관련 정보력은 물론 또 상황 판단이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회의원 재임 시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서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좀 잘해 주셔야 될 텐데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저희가 네. 계속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정보 문제에 대해서도 묻고 또 따지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요. 네,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이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릴레이 검사장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회의했었는데. 맞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이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과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2시부터는 이 수도권 소재의 지검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가 사실 가장 주목을 받은 자리이긴 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그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오냐 안 오냐 이 부분이 아주 관심사였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중앙지검 측에서는 이 수사를 맡은 청은 이 대검에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껄끄러운 게 아니라 수사를 맡은 청이기 때문에 이런 또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검장 회의를 마치고 오후 4시부터 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지검장들과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검사장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오늘 뭐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뭐 오늘은 뭔가 표결을 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그냥 검사 각자 개인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총장이 듣는 자리라고 대검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오늘 영시 기준 확진자가 63명입니다. 63명. 네, 계속 늘고 있죠. 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11명인데요. 이 지역사회 확진자가 52명입니다. 5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16명, 서울이 12명이 나왔는데 대구에서 또 10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 6명, 대전 6명, 인천, 충남, 전북 그리고 경북이 각각 1명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우려됩니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각합니다. 누적 확진자가 12,967명, 곧 13,000명을 넘어설 것 같고요. 이 사망자는 며칠째 나오지 않아서 282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확진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50명을 넘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정부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이 지역사회 확진자가 52명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본부 이 제1총괄조정관이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현재 상황을 보면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지역사회 감염자가 하루 50명을 초과한 것은 이 지난 5월 6일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그러니까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한 이후 5번째입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가 50에서 100명 정도 나오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기준에 해당됩니다. 지금껏 느끼셨죠? 주말에 잘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사람 많은 데는 웬만하면 가면 안 돼요. 주말에 잘해야 됩니다. 절, 교회, 모임
조금 조심하자고요. 조금만 조심하자고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안 네. 됩니다. 절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 자리에서였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라면서 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이 긴급 처방과 금융 규제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매우 송구하다. 예. 네. 그렇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진단에 따라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체계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까? 뭐 주택 공급 대책이라든지 뭐 임대 사업 정책, 뭐 투기 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종부세 얘기를 했는데 종부세 그 개정안 내겠다고 합니까? 네,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21대 국회 넘어와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최우선 과제로 좀 해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고, 네, 민주당에서 화답이 나온 셈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네. 대한체육회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고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최숙현 선수가 지난해 4월 초에 이미 경주시청 소속 선수 및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이렇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를 신고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스포츠인권센터인데 그 전에도 이 그 폭행 그리고 성폭력이 체육회에 만연돼서 만든 그런 지금 센터 아닙니까? 인권센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그러니까 약자인 선수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정작 이 스포츠 인권센터에서는 그 조사는 안 하고 이 시간만 질질 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스포츠계 출신인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이 누구 하나 나서서 바로잡지 않고 쉬쉬거리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회유 시도를 하고 또 23살의 어린 최숙현 선수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과 부담은 미루어 짐작해 보아도 엄청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최숙현 선수의 한 지인이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경찰이 이 최숙현 선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인은 이 최숙현 선수가 상황을 그동안 알릴 수 없었던 이유가 가해자들의 보복이 매우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두렵죠. 얘기를 했는데 두렵죠. 그런 고인이 이 경찰과 스포츠 인권센터를 찾은 것은 엄청난 용기를 낸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포츠 인권센터는 그렇게 잘 처리하지 못했어요. 근데 경찰은요?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경찰이 신고를 받고 난 뒤에 최숙현 선수는 오히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힘들어했다고 지인이 말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별것도 아닌 일, 그 운동선수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성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이 아이고 뭐 친한 관계들끼리 뭐 그 별것도 아닌 것 이러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지금껏.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제보 왔으면 경찰에 보낼 거 아니에요. 네네. 경찰이 처리를 안 해요. 전화를 맞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호소를 해도 그제서야 기자가 가면 그제서야 쳐다보는 게 성폭력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체육계 만연한 폭행 이거 네. 어떻게 지금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 경주시청 팀의 감독 그리고 고참 선수, 뭐 팀닥터 등등 다른 팀 선수들에게도 이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상습범이더라고요. 네, 증언이 나왔습니다. 복수의 증언입니다. 뭐 여러 명이 봤다라는 건데 네. 이에 따라 최숙현 선수 외에도 이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과거 트라이애슬론 선수였던 한 사람은 몇 해 전에 이 선수 시절에 경주시청팀과 함께 훈련을 했는데 네. 감독과 고참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감독이 폭언과 폭행을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폭행을 했다라는 건데 얘가 감독 다음에는 뭐 고참 선수 그리고 그 밑에 또 밑에 선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폭행을 가했다라는 것이죠.
감독이 고참 선수를 때리는 건 보지 못했다. 언제나 맞는 건 아랫사람들이었다라고 이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숙현 선수의 모교인 이 경북 최고 후배 선수, 이 최숙현 선수보다 어린 선수란 얘기죠. 이 선수도 경주시청팀 감독에게 폭언을 들었다 이렇게 추가로 제보를 했는데요. 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 경북 도민체전에 나갔는데 그때 경주시청팀 감독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그 감독이 뭐 살이 쪘네, 뭐 돼지 X가 다 됐네, 뭐 미친 X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선수는 이 경주시청팀 감독이 다른 선수를 폭행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네. 왜 운동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운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팀닥터라는 사람이 뭐 지금 물리치료사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 선수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주면서 별도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 안 주면 또 괴롭히고 또 때리고 이게 스포츠에 만연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조상현님이 진정서를 넣어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을 상상하니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인권센터, 경주시청 등등 단체들이 최 선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살이 아니에요. 한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굶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폭행당하는 건 아닌지, 누가 부당한 피해를 차별을 당하는 건 아닌지 둘러봐야 됩니다. 그게 어른의 도리고요. 자세입니다. 네, 정말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성전환 수술을 한 뒤에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하사. 그런데 변희수 하사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네, 육군은 오늘 지난달 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이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로 기각이 됐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모르는 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이 변희수 전 하사는 군복무 중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 예. 지난해 연말 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이 전역 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건데 네. 이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을 한 뒤에 변희수 전 하사는 다시 이를 심의해 달라면서 그렇죠. 다시 변희수 하사는 군에 복무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군에서 뭐 본인의 이 수술 사실도 알고 있었고 네. 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지만 뭐 육군본부에서 이번에 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이에 변희수 전 하사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문제 또 한국 인권사에 남을 문제여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도 네.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병역을 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이런 네. 뉴스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병역을 피하려고 했어요? 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멀쩡한 손목 인대를 송산시켜서 이 현역 입대를 피한 K3 리그 출신의 축구 선수 4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예. 아령을 손에 쥔 채로 손목을 늘어뜨린 후에 뭐 돌리는 수법으로 인대를 손상시켰는데 네. 이후 한 명은 지난해 1월, 3명은 4월에 손목 인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병역 신체 검사를 받으면 이분들이 그러면 보충력이 되는 거죠? 네, 그 손목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으면 보충력으로 병역이 감면되는데 네. 이에 따라서 이들도 4급 보충력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걸리기 마련이죠. 네, 결국 걸렸고요. 이 병무청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수사를 해왔습니다. 네. 어깨 탈골, 그다음에 무릎 수술, 뭐 허리 수술 이렇게 오다가 지금은 손목 인대까지 왔는데 이거 다 걸려요. 나중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네.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옥님이 전 박지원 의원 생각대로 일단 일 벌리면서 한 발 앞서 나간다면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네. 박지원 사부의 돌파력에 좀 기대해 보자고요. 8672님, 박지원 국정원장 남북대화 의지,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 확실히 보였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는 일반인들 많습니다. 일반인들. 그리고는 전문가들은 나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깜짝 놀랐다. 여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일반인들 시사에 밝은 분들은 뭐 의지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정치인, 노회한 정치인을 썼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8440님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보는 게 전국 노래자랑인데 이러다가 1년 내내 불방되는 거 아닌죠? 전국 노래자랑 지금 그 방송 안 되고 있군요. 아, 네. 무관중 녹화하고 있답니다. 전국 노래자랑. 이거 걱정이네요. 전국 노래자랑 보는 게 낙인 분들 있는데요. 유영일 님이 나도 중학교 시절에 육상부에서 매일 맞으면서 운동했는데 그땐 그렇지 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운동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운동하다가 선배하고 코치한테 맞아서 그만둔 친구들도 많았어요. 꼭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때리고요. 제가 또 선생님 때렸다고 얘기하면 또 혼나는데 우리 선생님들 막 때렸어요. 화나면 막 때리기도 했었어요. 안 그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2081님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요새 세상에 때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코치님 감옥 가요 그러다가 감옥 갑니다. 한 대 매를 들거나 한 대 잘못 때리지 않습니까? 무조건 감옥 갑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서 지금 폭력을.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힘센 사람이 와서 때리면 좋겠어. 코치님들 폭력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가서 고발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폭력 근절, 폭행 근절 캠페인이라도 하겠습니다. 뭐라도 할 테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다만 가슴에 묻어두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2081님이 발전이 너무나 더딘 경찰, 검찰, 언론 그리고 체육계 꼰대들 한창 사랑받을 나이인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게요.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코치님한테 폭행당하신 분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희 게시판에 오시면 제가 끝까지 가서 취재해서 그리고 경찰 시켜서 김민지 경감 시켜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퇴근길 역시 차가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방면 정체가 깁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 쪽으로 14km 구간 막히고요. 이후 비봉과 용담터널 사이 6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일산부터 송내까지 19km 긴 구간 정체 이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 송내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운행하시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송파 부근과 강일 사이에도 13km 구간 차가 많습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잠실철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혼잡한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인국공 인천공항 보안 검색요원에 대해서 로또 취업이다, 근무 환경이 편하다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보안 검색 요원들은 하루 14시간을 근무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걸까요? 최근에 곧 정규직이 된다는 걸 알고도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이 무더기로 퇴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전직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했으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오셨을 때 보셨어요? 네, 인천공항에 방문을 하셔서 네. 이번에 발표를 하신 후에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바로 퇴사했어요? 대통령이 앞으로 비정규직 없게 하겠다. 모든 직원들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곧 정규직이 되실 텐데 왜 옮기셨어요? 우선은 제가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예. 잠깐 인천공항에 들렸다가 네. 다른 곳으로 좀 이직하기 위해서 잠깐 들렸다는 의미로 있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제 소신과 제 적성과 제 생각에 따라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인국공사 때 그 보안 검색 요원들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요새 좀 시끄럽잖아요. 네. 그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확실히 나와서 보니까 네. 전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보니까 예. 안에서는 굉장히 혼돈 상태라고 이게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라니 그러면 동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지금 공항공사에 남아 있는 동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선은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 신문이나 방송에서 네. 이런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는 굉장히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꺼려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있지만 보안 검색 요원들이 이렇게 자회사로 이렇게 자회사 정규직으로 이렇게 옮겨지지 않습니까? 네. 그 자회사 정규직 되는 거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대체적으로? 처음에 자회사를 통해서 예. 고용 안정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네. 그때는 크게 반발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환영하는. 왜냐하면 예. 그 전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고용 승계가 되었던 구조였다면은 아무래도 자회사에 소속이 된다는 건 자회사 안에서도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는지 네. 내부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 사람들은 조금 환영하는 분위기였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제가 막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럴 때 발표를 한 게 엑스레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승객들을 검색하는 그런 보안 검색 요원들만 해당되는 것이고 예. 그 중에서도 전부 다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 네. 예. 전원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엑스레이 그 부분 엑스레이 검색하잖아요. 그 부분 거기에 있는 직원들만 정규직화 된다고 이렇게 알았군요. 예,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도 발표가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네. 보안 검색 요원의 약 40%는 그 다시 공채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나요, 내부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마저도 공정하지가 않다. 이게 비정규직과 용역이란 것을 철폐를 하고 공정하게 하기로 했죠. 네. 하기로 했으나 그 안에서도 이제 사람을 나눠서 어떤 사람들은 실업자를 만드는 것이냐 하는 불만은 지금까지 갖고 있죠. 지금 안에서요. 네. 그러면 알바로 들어와서 190만 원, 180만 원 벌다가 정규직 돼서 연봉 5천만 원 됐다. 소리 질러. 이렇게 기사 나온 거는 그거는 지금 사실이 좀 아닌가요? 뭐 일부 연령이 좀 어린 친구들이나 예. 좀 이렇게 사회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인천공항을 하나의 경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반면에 이것을 나의 직장이다, 나의 생계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것을 알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역시나 소득세와 사례보험을 전부 다 이제 징수를 하는 그런 정상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보안 검색 요원 그 일이 어려운가요? 힘들죠? 아무래도 공항에 있는 보안 검색 요원 같은 경우는 예. 항공기가 밤낮으로 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하게 되고 예. 피곤하고 지치는 와중에 이제 엑스레이 판독도 해야 되고 승객들 검색도 해야 되고 마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고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주님이 보안 검색 요원 이직률 높습니다. 일이 워낙 고돼서요. 이런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맞습니까? 확실히 고된 일은 고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승객이 많을 때 같은 경우는 거의 쉬지도 않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기도 힘든 상황으로 근무를 하면서 네. 네, 여러 가지 식사 같은 경우도 불규칙하게 돌아가고 하니까 네. 모든 교대하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많이 신체가 힘들어하고 있죠. 신체적으로. 다른 직장의 보안 검색 요원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공사의 그 노동 강도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김포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부산공항도 있고. 공항 말고 다른 회사도 좀 아시죠, 상황을? 예, 제가 다른 직장에서도 있어 봤는데 네. 확실히 공항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고, 그리고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항에서 자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상대하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다른 직군에 있는 보안 검색보다는 조금 더 힘들고 고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인국공 채용 과정은 어떻습니까? 보안 검색 요원회가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 있어서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뽑지는 않겠죠.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는 공항에서 용역을 계약하고 있던 특수경비법인에서 이제 선출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시간에 투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교육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뭐 기초교육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을 받고 그런 다음에 전부 다 이게 합숙을 하든지 출근을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을 통해서 대략 한 달 정도는 교육하는 시간을 거치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갈등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희도 이 예. 사회에서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냥. 너무 갈등 부분에서 부각되지 않았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갈등만 보였다. 예. 예. 다 같이 공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기존에 계시는 정규직들이나 비정규직 분들까지도. 그렇죠. 예, 고생하는 분들이고 각자가 맡았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이웃이고 친구였는데. 네, 그랬고 항상 마주치면서 인사도 하고 같이 다른 업무지만 그래도 얼굴 알아가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공항이라고 하는 큰 조직을 이끌어 나갔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편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노노 갈등이라고 붙이고 얘기하는 네, 그런 그렇죠. 갈등을 네. 일부러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좀 더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잘 지내던 사람들끼리도 좀 서먹해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좀 마음이 아프네요. 로또 취업이다. 이번 인국공 그 보안 검색 요원 정규직화 로또 취업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또 취업이. 그런데 뭐 로또라는 거는 진짜 네. 어찌 보면은 수많은 우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아주 예.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생계고 직장이고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예. 지금으로서는 크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명이 일을 하고 있으면은 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2명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쓰고 8명만 이렇게 새로 독립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은 과연 그걸 로또라고 생각을 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많이 채용을 했잖아요. 네. 채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당한 노력의 결과지 로또는 아니다. 네. 정규직 되면 처우에서 좀 처우가 크게 좋아지나요? 이 보안 검색 요원에서요. 아무래도 용역 회사 소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용역 인건비나 여러 가지 관리비에 대해서 그런 예. 것들만 제하고 나더라도 처우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조금 오르긴 하겠죠? 예, 어느 정도는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을 넘어서 뭐 성과급을 많이 받는다는 이렇게까지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네. 예, 항공사와 공항마저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로 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나중에 좋아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한꺼번에 이분들의 복리후생이나 급여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알겠어요. 보안 검색 요원이 아니라 경영을 하셔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국공 사태를 보면서 언론 보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쉽지 않았으면 다른 얘기 하셔도 돼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3자 입장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예, 당장의 공항에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자극적인 내용이 굉장히 좀 아쉽긴 해요. 네. 예, 너무 좀 자극적인가요, 언론이? 예, 어찌 보면은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카톡방 내용을 가지고도 예.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네. 예, 그게 좀 아쉬웠던 것이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명심하고 저희 보도할 때 좀 더 자중하고 자해하라고 조금 주변에 일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보안 검색요원이었는데요. 지금도 다른 데에서 검색요원으로 훌륭하게 일하고 계신 선생님 모셔서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악마 기자 주 기자가 전해주는 지옥에서 온 실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는 어떤 장면일까요? 라이너의 시사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화로 요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영화 보셨어요? 뭐 영화는 많이 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살아있다라든지 사라진 시간 뭐 이런 최근에 나온 영화들. 아니 그러니까 인상 깊은 영화. 인상 깊은 영화는요. 네. 사실 사라진 시간이라는 영화가 네, 정진영 배우가 감독을 하셨죠. 감독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내용이 좀 난해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은데 네.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정진영 배우의 성공적인 데뷔네요. 되게 훌륭한 감독이던데요. 아 그래요? 네. 네, 훌륭하네요. 부러워라. 걱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논란이 있었죠. 아유 뜨거웠죠. 네, 그 논란 때문에 사실 청년들의 불안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서 네. 이런 어떤 청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청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딱.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독립영화 계열에서 다루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상업영화 중에서 하나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 작년에 개봉한 엑시트라는 영화입니다. 아 엑시트. 네. 엑시트와 청년 문제. 네. 청년 실업자가 아니죠. 취업 준비생이 주인공이었죠. 네, 조정석이 이제 용남이라는 네, 캐릭터로 처음에 이제 철봉을 하죠. 네, 맞습니다. 첫 장면에서 이제 체력 단련한다고 철봉을 하는데 네. 그 철봉하는 장면을 보면은 되게 어떻게 저런 장면이 있을까? 할머니들이 구경을 하고 있고요. 네. 조카랑 조카 친구들이 이렇게 철봉하는 걸 한심하다는 듯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조정석도 거기서 되게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네. 사실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그만큼 이제 사실 용남이 취준생이거든요. 네.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 네. 이런 어떤 잉여 변두리 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을 이상근 감독이 잘 집어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더 재밌는 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집에서는 거의 잔소리이면서 또 짐짝 취급을 당하고 있고 걱정의 대상이고요. 친구랑 맥주 한잔 하는데 친구는 또 세상 탓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용남은 취업에 실패한 사람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 전형적인 루저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많이 보입니다 요새. 네. 루저는 아닌데 조금 위축된 청년입니다. 위축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주인공이죠. 임윤아 씨가 연기했던 의주. 이름이 정의주인데 이 친구는 되게 똑똑하고 눈치도 빠르고 이런 인물로 나오지만 그리고 또 이제 구름정원이라는 곳에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예. 말이 부점장이지 비정규직이고요. 예. 아르바이트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점장이라는 남자가 네. 이렇게 성희롱을 해요. 추근덕거리죠. 추근덕거리고 대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대시지 너무 노골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청춘들이 취업을 실패하면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면서 사실은 젊음을 착취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니까 청년 문제를 다룬 영화가 많네요. 네. 맞아요. 클라우디아 버니님이 잉여라는 말을 사람한테 붙여 쓰게 된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그러게요. 청년들이 꿈꾸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다고 떠돌아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슬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불안한 청춘들이 또 네. 이제 재난을 겪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재난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재난은 어떻게 된 거냐면 조정석이 이제 어머니 잔치, 칠순 잔치에 갔는데 거기서 유나를 만나고 네. 이제 거기에서 안길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은 현실로 보면 강남 한복판입니다. 네. 강남 한복판에다가 유독가스를 터뜨린 거죠. 네. 그 유독가스가 스멀스멀 퍼져나가면서 이제 재난이 오게 되는데 예. 이 재난이 바로 청년이 처한 현실을 은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평론가들은 그렇게 보는구나. 아유, 가스가 폭발했고 뭐 가스를 누가 그 폭발이 아니라 유독가스를 풀어요. 세상에 불만을 그 가백에 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네. 이걸 일부러 이렇게 풀죠. 풀어버리죠. 네. 근데 사실 일단은 이 유독가스를 선택한 감독의 선택을 저는 좀 칭찬하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스다 보니까 다른 재난들에 비해서 돈이 적게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진이라든지 네. 뭐 화산 폭발, 좀비 이러면 시집값이 좀 덜 든다는 건가요? 많이 들죠. 근데 네. 요거는 이제 가스니까요. 네. 가스도 좀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적게 들죠. 네. 그래서 좀 적게 들어서 이 부분이 되게 칭찬하고 싶고 무엇보다 청년들을 괴롭히고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 가스처럼 안개처럼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해석해? 네. 또 이렇게 뭔가 평론가들은 다르군요. 그렇죠. 뭔가 소리 없이 스멀스멀 숨통을 조여오는 거죠. 이 가스가 네, 숨을 가스가 쉴 수 없는. 청년들을 이 사회에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은유한 거다. 그래서 1초도 못 버티고 또 이 재난 상황을 가만히 보면 아무도 도와주러 오질 않아요. 헬기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도와주는 이런 도움의 시선이 필요한데 손길이 필요한데 도움은 오지 않는 이런 상황.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답답하고 답답한데 아무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봤어. 제가 이 영화를 외유내강이라고 유승환 감독이 있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네. 초기 이게 시나리오도 보고요. 영화 제작할 때 제가 좀 갔죠. 또 유나 씨한테 내가 조금 지도도 해주고 막 그랬어. 연기지도 말고 삶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기 이건 내가 청년의 현실을 이렇게 보고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못 읽었네요. 자, 엑시트 줄거리로 가볼까요? 네, 줄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독가스가 터지고 나서부터가 시작인데요. 이거 터지고 나서 이제 이 가스는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마시면은 죽어요. 10초도 못 견뎌요. 예, 죽어요. 그래서 이 재난에 맞서는 방식이 바로 이제 생존 투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이 생존 투쟁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려 그래요. 네. 옥상으로 올라가려 그랬는데 옥상 문은 잠겨 있고. 예. 그래서 열쇠를 가지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전부 다 구조를 시키는데 이제 조정석하고 임윤아는 구조를 못한 겁니다. 그렇지. 둘만 남겨지죠. 네. 주인공이 그렇게 또 남아야지 또 영화가.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남게 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네. 여기서 사실 또 칭찬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헬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게 하고 양보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영웅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럼요. 어지간한 영화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막 근엄한 모습을 나올 텐데 올라가고 나서 펑펑 웁니다. 그렇죠. 슬퍼하죠. 네. 유나 씨가 돌아서서 엉엉엉 울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달리는데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옥상을 이렇게 막 뛰어갑니다. 네. 이 뛰어가는 장면에서 보면 그 장면 좀 한국 영화치고는 굉장히 잘 찍지 않았나 이렇게 엄청 잘 생각했습니다. 찍. 저도 이 재난 영화에서 진짜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특히 달리는 곳이 전부 다 막 쓰레기들 있는 이런 곳을 달리거든요. 네. 이 청춘들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어떤 청춘들의 무한 경쟁과 달리기. 쓰레기 밭이 네. 뭐라고요? 쓰레기밭을 무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철구가 보이지 않는 청춘들의 그렇게 네. 청춘들의 달리기. 예, 평론가들을 참 이렇게 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보니까 또 재밌네요. 네, 그렇게 재밌어요. 그 외에도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네. 이제 그 사실은 또 중간에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갇혀 있는 그렇죠.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그 장면은 사실은 저는 봤을 때 얼른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사건이 또 떠오르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네. 그 되게 늦은 시간 그게 아마 11시 이후거든요. 예. 근데도 학원에서 애들이 모여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네. 그런 어떤 한국 사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청년들이 그들을 또 구해주고 헬기가 구조로 오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엑시트를 보면서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있어요. 예. 그게 어떤 대사냐면 뉴스로 이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앵커가 그 대사를 합니다. 그 재난 상황에 계신 두 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내뱉는 대사다. 네. 우리 청년들이 있는 환경이 바로 재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좀 힘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때 그 힘내라고 했을 때 청년들한테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좀 무책임하게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네, 그때. 그렇죠. 예. 힘내라는 말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화에서도 뭐 많은 유명한 대사들이 있었죠. 조정석이 이제 건물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취업할 때 무조건 건물 높은 데로만 네. 원서를 넣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규직 얘기도 거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대기업이 아니면 또 미래가 없다는 생존할 수 없다는. 그렇죠. 내가 취업하더라도 낮은 건물로 들어가면 너무 인생이 힘들어진다. 그렇죠. 이런 맞아요. 씁쓸한 현실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감독이 이상근 감독 엄청 잘 만들었는데. 네, 얼마 잘 만들기만 했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엔딩 같은 데서는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 아니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지 왜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나다 보니까 사실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주려는 네. 그런 메시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재난 상황인데도 좀 그걸 좀 가볍게 그리려고 하지 않았나.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어요. 그 문제도 좀 슬펐는데 이번에 네. 코로나 때 온몸을 칭칭 감고 물안경 썼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네.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스를 네. 피하기 위해서 고무장갑 끼고 네. 종량제 봉투를 온몸에 두른 그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영화를 보고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영화에서 그렇게 종량제 봉투 몸에 두르는 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방대원분들이 그거 예. 소개해 주신 게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정말 화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뭐 유명했던 그런 거 이제 유나 씨가 위에 올라가서 SOS 신호를 보내는 따따따따따따따따 네, 요거 저는 이런 거 이제 모두가 배웠죠. 저는 그 대사만 기억나요. 그냥 즐겁게 그냥 유쾌하게만 봤는데 또 읽을 만한 그 구석들이 많네요. 특별히 네. 청년과 지금 오늘날 현실과 함께. 네, 청년과 관련해서 보시면은 그냥 지나갈 법한 것들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다시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회 라이너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963님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의 꿈만을 진짜 안정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정말 꿈 진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영화 엑시트에 삽입된 곡인데요.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어린 날의 새벽을 살려쉽게 원해